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계속 할게요. 오늘 방송이 이 책의 마지막 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미소 짓는 얼굴은 아니타는 이제 깨달은 상태에 가서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할 부분 읽어볼게요. 그 아니타는 절대적인 사랑, 기쁨, 한이가 있는 그곳에서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곳에 있고 싶어 했을 텐데 왜 돌아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과정을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은 제가 얼굴이 안 나오는 대신 약간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한번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빠예요.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딸아, 아직은 네가 집에 올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와 같이 집으로 갈지 내 몸으로 돌아갈지는 여전히 네가 선택할 몫이란다. 그랬더니 아니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은 안 예뻐져. 뭐 아프고 기력도 없고 완전히 만신창인걸요? 뭐 때문에 내가 저 몸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고통밖에 없는데요. 나만 아니라 엄마와 데니한테도요. 그때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온 것 같구나. 아가. 더 가면 이제는 돌아가지 못한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아니타는 혼수 상태예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만 지날 수 있는 문이 있나 봐요. 그 문을 지나면 다시는 물리적인 세계로 돌아올 수 없대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타에게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너 계속 영혼의 세계로 갈래? 아니면 다시 물리적인 세계로 갈래? 그때도 아니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타 나와주세요. 네. 죽음으로 여행을 계속하겠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대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창자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란 걸 알게 된 것이다.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라는 사실을. 내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자기가 이렇게 알 수 있었다 말해놓고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알 수 있지? 근데 저는 이 부분 읽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여기에 써있는 어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알게 되었다. 알게 된 것이다.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단계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 진짜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불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매 단계, 알고 있다라는 단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타는 완전히 알게 된 거죠. 완전히 깨달은 거죠.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내 참 자아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다시 삶을 선택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진짜 며칠 만에 온몸에 있는 암세포가 싹 사라집니다. 정말 기적이죠. 이때 자기가 왜 뭔가 삶으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느꼈대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 세상에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대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뭔 모를 때 항상 밖에서 답을 찾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유명한 사람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 해답을 찾는데 아니타는 이제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또다시.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펼쳐지게끔만 허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허용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이 허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뿐. 내 자신이 되기만 하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허용하기와 내 자신이 되는 것. 그 허용하기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말하는 허용하기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허용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녀가 말하는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존재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래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참 보면은 너무 비합리적인 행동, 무책임한 행동같이 들리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동한다고. 이게 곧 존재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존재하기보다 항상 무언가를 하는 상태라고 말을 해요. 무언가 하는 상태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저희가 행동을 할 때. 계속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행위함이에요. 마음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무슨 일인가 계속하게 만든대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전혀 살피지를 않고요. 그래서 내 행동이 행위함에서 나오는지 존재함에서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한대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의 결정의 동기가 혹시 두려움 아니면 열정 둘 중에 뭐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내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면 나는 행위하는 상태래요.
우리는 오랫동안 오직 머릿속 소리에만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무한한 자아와 연결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기보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대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의 목소리에 따라 사는 것, 즉 허용의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유튜버가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원래 유튜버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유튜버가 되었어요. 그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꿈친구들이 있어요. 모두 아이가 있는 아줌마들이에요. 꿈이 있는 아줌마가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 아시죠? 각자 자기의 컨텐츠로 유튜버가 되어보자고 했어요. 현재 저를 포함해서 유튜버가 된 친구는 2명이고 2명은 이제 곧 런칭 준비할 겁니다. 런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냐면요. 꿈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내가 그것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방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싫어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거고 경험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 읽기, 그리고 책 읽고 나누는 거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을 찾아서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존재함에서 나온 느낌 같아요. 그 다음에 행위함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현재의 감정보다 느낌보다 미래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거는 행위함 같아요. 예를 들면 자격증, 토익, 토플 시험 같은 그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위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사체험 후에 나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존재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더 이상 일을 바르게 해야 한다거나 규칙이나 주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 가슴을 따르고 그렇게 할 때 나는 결코 잘못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결코 잘못될 일이 없대요. 나는 여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하기 위해 돌아왔다. 라고 합니다. 멋지죠? 2단계까지 가려면 한참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나는 어떤 정형화된 방법론이나 질서, 의식, 주의나 신조를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고정 불변의 법칙이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그때 옳다고 느껴지는 그것에 무엇이든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내게 있어 삶이란 영적인 경험이며 나는 늘 변하고 또 진화하고 있다. 허용하기에 아주 예를 적절하게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허용하는 상태란 우리가 어떤 법, 규칙, 주의, 자기 도덕적인 관념 이런 거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느껴지는 그거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느낌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고정불변의 법칙이란 없어요. 시대와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절대 법칙이란 없습니다. 그때그때 옳다고 느껴지는 그것에 따라 그 느낌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완전한 허용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저 자기 자신이 되라.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여라. 네,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유튜버를 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웠다든가 한 주 내내 일이 잘 안 풀렸다든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때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 힘든 시간을 맞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불안이나 슬픔,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 이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걸 겁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일진 안 풀렸어. 요즘 왜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 일, 사건 이건 중요하지가 않대요.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대요. 그때 그 느낌이 불안, 슬픔, 두려움 이런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불안을 찾겠습니다.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그냥 억누르려고 하지 말래요. 이 감정이 그냥 지나갈 때까지 절대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겁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냅두고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특정 사고방식, 결과에 더 집착하면 할수록 혹은 새로운 모험을 겁내면 겁낼수록 그 전개는 더욱 느려질 것이다. 내가 가정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 에너지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정관념, 원리, 원칙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대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집착 이런 거 다 하면 할수록 허용하는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험을 자꾸 차단하는 것 이것 또한 허용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허용하기를 다른 책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허용하기 부분을 이 책인데요. 될 일은 된다.
허용하기는 다른 책에 보면은 내려놓음, 내맡기기라고도 해요. 여기 보면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돼 있죠. 허용하기는 내맡기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허용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내맡기기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싱어. 정말 무모한 사람이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요. 내맡기기 실험에서.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내가 애써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멋지다는 것. 멋지죠? 이 책도 참 재밌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허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허용하는 것은 행위함이 아니라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건 그럼 무엇이냐면 영혼의 목소리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내 가슴을 따르는 것, 내 느낌을 따르는 것. 그게 허용하기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원리, 원칙, 법칙, 규칙에 맞지 않더라도 그때 느껴지는 걸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또다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 좋은 일을 내가 어떻게 느꼈냐. 그게 더 중요해요. 나의 느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허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허용하는 상태가 됐을 때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모험도 해보고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요. 우주 에너지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게 허용하기였고요. 두 번째, 내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입니다. 이거 다 저희 딸이 만든 건데 다 소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되는 겁니다. 아니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본 적도 없다. 그런 일은 내게 이기적인 거였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네, 맞아요. 모든 치유는 자기 사랑을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삶이라는 테페스트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내가 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인의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이들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모든 창조물이 평화롭습니다. 이 궁극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내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나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오직 내 자신인 장엄한 사랑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멋지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초보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의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 저는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의 마지막 강 방송 끝냅니다. 감사합니다.